줌으로 인해서 그 다음 과정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으니까 물감의 농도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아주 진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절해주면 좋거든요. 자, 일단은 채색을 수치화로 진행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특히나 이 그 인체 색채 소면은 성신여대에서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 채색 도구, 그 다음에 뭐 콘테, 색연필, 목탄, 아크릴 이런 종류들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이니까 이제 그 부분을 나중에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일단은 채색으로서 한번 기본 정리를 한번 하고 그러고 나중에 다른 재료를 활용을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그림이라 윗면이 잘 안 보이네요. 중간중간에 색감도 색상도 좀 변화를 좀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얼굴 쪽 표면에 살결을 할 부분들을 좀 더 진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진행할 때 진하게 진행이 됐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채색 후에 또 다시 다른 재료를 사용을 할 거니까 그 부분을 이제 감안한다면 좀 더 진하게 들어갔다고 해도 크게 이상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색연필을 사용을 하는 것이니까 그 단계에서 좀 더 밝은 톤을 올려줄 수 있는 색연필의 장점인 거죠. 전반적인 밀도나 큰 면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붓의 면을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진하게 나오더라도 부담 갖지 말고 대신에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명도, 명암의 원리, 구조적인 거에 따라서 그 자체만 잘 나와줘도 일단은 해결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좀 더 어둡게, 전체적으로 좀 진하게 나온다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힘있게 또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밝은 면 쪽으로도 더 진하게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이게. 자, 처음에는 아무튼 좀 더 과감한 이런 분돌림이 있어야 되겠죠? 아유, 진하게 아주 그냥 시원시원합니다. 자, 진하게 들어가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왜냐면 재료의 어떤 특성을 다시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와중에 약간씩은 그래도 좀 진하다 싶으면 붓에 물 조절을 해서 살짝 마르기 전에 색감을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생기죠. 자,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것은 채색을 할 때 있어서 그 구조적인 거에 대한 면을 좀 더 과감하게 명도에 대한 차이만 잘 이해를 해서 과감하게 진행을 해준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무래도 이 종이 자체가 이제 켄트지라 조금 종이가 일어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때가 나온다 그러죠? 종이 벗겨져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도화지 켄터지가 아무튼 공부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악조건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종이의 특성을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는 이 훈련이 가장 이 켄트지가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취미 하시는 분들 아니면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종이를 좀 더 고급적인 종이를 사용을 하니까 아무리 좀 틀렸다고 해도 수정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공부할 때는 글쎄 이렇게 이제 과감하게 하기도 하고 또 이 종이를 통해서 뭐 기본적인
약간 초록색에 대한 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찐 초록이 아니라 카키 초록인데 카키 초록이에요. 찍어준 상태에서 물 조절로 해서 색을 살짝 덮어주면 은은하니 중간 덩어리 톤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끝까지 채색 작업을 진행을 했지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재료의 특성을 살려서 색연필을 활용해서 분위기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여대의 색채를 다룰 때의 소묘는 다양한 재료를 활용을 해서 얼마만큼 접목을 시켜줄 수 있느냐, 또 어떤 효과를 또 발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나름 서양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미래 근성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색연필을 사용하는 과정들을 한번 이렇게 쭉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머니 두건 위에 새겨진 무늬들을 이렇게 채색한 위에다가 이렇게 색연필로 해서 좀 더 드로잉력을 발휘를 해서 진행을 해 보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색연필은 채색 위에 표현이 특히나 이제 밝은 부분 쪽에서는 진행이 잘 안 되니까 밝은 부분은 뭐 후에 화이트 물감을 좀 더 섞어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어두운 곳은 색연필을 사용을 해주면 특히나 이제 밝은 컬러를 활용했었을 때는 모양새가 잘 드러나게 되죠. 그 전에는 밑그림에서 채색을 할 때의 덩어리 색감이나 밀도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어진다면 색연필 사용하는데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드로잉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채색을 좀 더 과감한 표현들을 진행시켜 준 후에 이렇게 색연필로 해서 드로잉에 대한 느낌을 만들어 주면 그 또한 좋은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진행하실 때는 무턱대고 그냥 화이트를 색연필이라고 해서 마구잡이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 나름대로도 이제 강약에 대한 조절이 이제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자, 정확한 표현력도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 자체도 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무래도 시간상 또 5시간이라는 시간에 이 채색을 통해서 이 드로잉까지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 시간상 나름 무리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안배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서라면 특히나 이제
채색에 자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과정들을 좀 더 빨리 진행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효과를 드로잉력을 더 발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물에 대한 어떤 정석적인 디테일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하나는 그래도 좀 분위기, 좀 더 그 회화의 어떤 특성을 좀 더 살린 분위기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입시다 보니 그래도 좀 닮은 꼴의 표현이 묘사력에 접근을 좀 해주는 게 좋겠죠. 때로는 신경질 다룰 때, 때로는 거칠게, 길게도 전환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부드럽게 처리를 해줄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그림을 이제 진행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 느낌을 보고 거칠게 갈 것이냐, 부드럽게 갈 것이냐 라는 것은 그리는 학생의 의도에 따라서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냐면 표현이라는 것이 각자가 갖고 있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암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 대상물을 보고서 얼마만큼의 내가 접근을 하고 효과를 낼 것이냐 판단하는 이제 그 학생에 달려 있는 것이니까 방법적이다고 해도 그 방법적인 것이 정말 잘 이게 정답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 것이니까 입시 그림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가장 뭐 주 요소는 기본적으로 사실적인 형태를 잘 잡고 그 다음에 구조적인 거에 따라서 이제 원리를 얼만큼 잘 터득을 하고 표현해 줄 수 있느냐 가장 기본이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왜곡해서 그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추상적인 그 어떤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평가하기라는 좀 난해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포트폴리오에 여러 가지 어떤 기법이나 추상적인 의미들을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한다고 했었을 때 사실은 변별력이라는 것은 좀 없는 것이죠. 회화 작품을 하는 것이 아닌 이 입시의 자체이기 때문에 좀 더 형태적인 요소나 거기에 따른 주어진 재료의 어떤 제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반영을 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어떤 형태 요소, 그 사물이 갖고 있는 어떤 질감 표현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평상시에 잘 연습을 하시고 이제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훈련이 이제 필요한 거죠. 부드럽게 사용을 해야 될 대화, 그 다음에 좀 사실적인 어떤 질감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 이런 것들은 색연필을 다룰 수 있는 드로잉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눈, 코, 입이 있는 이목구비 이미지 쪽에는 좀 더 사실적인 표현을 하고 싶은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부분들은 아무래도 어떤 포커스를 맞춰주기 위해서라면 주변 부분들에서는 좀 거칠어도 나름 맛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초점을 두는 것은 인상, 이미지 이런 쪽에다가 초점을 좀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사실적인 질감 표현으로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채색을 해줌으로 인해서 효과를 다 발휘할 수는 있지만 시간상 또 허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무슨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렇게 색연필을 활용을 해서 사실적인 묘사 쪽에 근접해서 묘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체 색채 소묘에 대한 색연필 다루기 방법을 나름대로 이제 해 보았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하시고, 또 재료에 대한 기법도 활용을 해 봄으로 인해서 좋은 방법을 터득을 하셔서 개인의 하나의 무기, 개인의 어떤 기법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색연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